인터넷망의 이용 대가를 두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이 오랜 기간 다퉜는데요.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 이용자 피해를 막는 한편 각종 불공정 행위 유형도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내용도 빈약해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들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명재 기자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왔는데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또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이런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최대한 이제 존중을 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둬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은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이 원칙으로 하면서 쉽고 명확히 작성을 하도록 하고 또 민원 처리 절차를 비롯해서 전송 용량 또 이용 기간 같은 이런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를 하도록 했는데요.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글로벌 CP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게 제4조 2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조항을 넣었고요. 또 이 밖에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를 하거나 계약의 불합리한 지연 또는 거부 이런 것들을 이제 불공정 행위로 이제 규정을 또 새로 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이용자 보호 조치와 함께 CP,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제공 사업자죠. 이 CP와 통신사 각각의 의무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CP가 과연 얼마나 따를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 또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강제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콘텐츠 제공 사업자나 통신사 모두 최종안이 나왔음에도 좀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각 주체별로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CP들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 도입에 있어서 그 도입 자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기업 간의 사적 계약에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CP가 이제 통신사에게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또 협상력에 있어서 열의의 그런 위치에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자체가 족쇄가 될 것이다. 또 뭔가 협상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가이드라인 11조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P의 사전 통보 의무를 담은 이제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통신사가 해당 CP에게 뭐 트래픽이 과다하거나 또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빌미를 삼아서 인터넷 전용 회선을 늘려라. 또는 서버를 증설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접속 경로 변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트래픽이 어느 한 곳에 몰리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고 또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변경 행위 자체를 이용자에게 마치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망 증설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대형 CP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접속 경로를 변경할 때 CP가 해당 통신사와 이제 사전 통보를 넘어서서 협의를 미리 거쳐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또 하고 있고요. 망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CP에 대해서 인터넷 전송 속도를 제한을 시키거나 또 트래픽을 차단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 7조에 보면은 망 사용료 인상을 요구를 할 때 사유를 반드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한테는 불리하고 CP한테는 유리한 내용이어서 반대로 이용 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에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인터넷망 상호 접속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게 기업들에게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인터넷망 상호 접속은 이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타사 간에 서로 망을 연동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KT 고객이
LG U+와 계약을 맺은 CP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LG U+의 망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접속료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KT가 그 접속료에 대해서 비용을 LG U+한테 지불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통신사 간에 주고받는 상호 접속료 비용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P들은 이제 망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이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대형 통신사 간의 그런 트래픽 교환 비율을 현재 지금 1대 1.3에서 1대 1.8까지 높이고 이를 이제 무정산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래픽이 앞으로도 상당 수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도록 사실상 이 상호 접속료를 폐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나 또 VR, AR 같은 신규 서비스들을 이제 부담 없이 출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P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상호 접속료가 어쨌든 줄어들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었다, 다행이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통신사들은 받아야 될 돈들을 이제 못 받게 됐다. 그러면서 손해가 커졌다. 이렇게 지금 물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